안녕하세요. 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0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기사월, 병인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양화. 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양으로서는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행으로는 목과 토금수 중에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양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화에는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있고요. 내일 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대개 태양화 내지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간 다섯 가지 양간 목화 토금 수 다섯 가지 양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양은 병화다라고 해서 병화를 양중에서 가장 지존이다 해서 양중지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다른 뭐 식간들이 성향이 각각 다르겠지만 특히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그 지존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반대로 개수가 되겠죠.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양중지존이 되기 때문에 탈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뭐 미토라든가 내지는 뭐 잇목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탈끝만치라도 의지, 즉 뿌리를 둘 곳만 있다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일간을 극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이 약간 뭐 사주국세가 지지로 방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방합과 삼합의 원신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대체로 종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병화 같으면은 대체로 종하지 않는다. 병화는 대체로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이거 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병화는 일단 종격은 일단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탈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종하지 않고요. 거의 종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일간을 극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양중지존인 병화라 하더라도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퇴지에 태어나는 것이 돼서 일간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지지로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없고 다 금수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병화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종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 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목이라도 한두 점 있어가지고 병화를 생주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100% 병화가 비껴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임수 개수가 나를 극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신금 있잖아요. 이런 신금이라 이 연이라든가 월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반드시 탐합하게 되거든요. 탐합. 그래서 신금일간이 연월에 있어서 병화일간이 탐합하는 것을 병화일간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에 있게 되면 연에 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이것을 병화가 신금하고 탐합한다라고 보시는 분들 합한다 합해서 병신합수가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병신이 합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합하려고 서로 합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합의되지 않는다예요. 이것을 합으로 보게 되면 사주를 이상하게 틀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합하려고 하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월에 있거나 아니면 시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지지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금 물론 이거를 천지상합이라고 해요. 천지
천지상합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서로 합한다라고 해서 병화가 유중에 있는 신금, 지장간에 있는 신금하고 병신을 합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좀 억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는 합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시. 말은 이제 천지상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정해 일간들 있죠. 예를 들면 정해, 이거는 천간 정화하고 그 좌하 밑에 있는 임수하고 이런 경우는 천지상합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 하더라도, 천지상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일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시지에 있는 것과 아니면 월지 내지는 뭐 연지에 있는 것과 천지상합한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제가 사주 본 경험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월령입니다.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포태법상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합니다. 이건 월령을 얻었다 해서 득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포태법, 그러니까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더라도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 격에 해당이 돼서 일간이 매우 양합니다. 물론 병화만 4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토 자체가 화토가 4월이면 모두 뭐 어떻게 돼?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정화가 4월에 태어나도, 그 다음에 무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또, 자, 제가 자월의 일양은 자월에서 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자월 중에서도 언제냐면은 동지 때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지유 10일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편의상 동지 때부터 1양이 시상해서, 자, 자월이 1양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이 2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은 3양, 묘월은 4양, 진월은 5양, 이 지금 4월에 들어오게 되면 6양이라고 하는 것이 징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화토가 다 왕하지만 음양의 어떤 변화를 놓고 보더라도 4월 되게 되면 6양이 징기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간이 왕할 때 용신치용법을 보게 되면 억부용신법이라는 거 있어요.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이라고 있죠. 조후용신법. 뭐 이거 말고도 통관용신법.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있죠. 전항용신법. 뭐 이런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4월에 태어났을 때 특히 병화라든가 무토, 뭐 정화,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화부터는 양간이기 때문에 4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어떤 용신을 치용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오미 남방화, 여름에 해당이 돼서 매우 염렬하고 뜨거운 계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4월을 맹하, 초하 내지는 초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우가 굉장히 필요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신추용법,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과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자, 억부용신법을 다시 설명드리면, 억부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억하고 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을 한자로 보게 되면 억자는 누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르거나 돕는 그런 용신 치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임관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그랬죠.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왕한 일간을 억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억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병화가 아니라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는 등령에서 임관 걸록에 해당이 되지만 임수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는 절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 약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뭘로 도와주느냐? 이렇게 금이 있어서, 인성인 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수가 있어서, 같은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억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억한다라고,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 일간일 때, 즉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할 때는 절제시켜주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할 때, 태어났을 때는 부조해준다, 도와준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체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뜨거울 건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너무 뜨거워, 금방 한 밥 너무 뜨겁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좀 식혀서 먹어야 사람 입이 뒤지 않고요. 장기들도 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커피, 너무 뜨거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식도 같은데 자꾸 화상을 입게 되고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도암 같은 것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을 먹어서도 안 좋겠죠. 그래서 뜨거운 것은 식혀줘야 되는 거고, 음식을 너무 또 차갑게, 여름에 빙과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도 노래도 있었죠. 얼음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배가 시리고요. 뭐 세 개, 네 개 먹으면 병원 가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아진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어렸을 때. 그래서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후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를 적절하게, 사람이 살기 좋게 적절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가 대략 한 18도에서 한 20도, 22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유럽권이라든가 이런 곳이 대개 보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럴 때 뭐 어떤 학습 능률이라든가 일을 할 때 업무 능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군대에서 어떻게 돼요? 날씨가 30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이거는 혹석이라고 하죠. 혹석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얼음물 대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또 섭취를 해서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쉬는 게 좋고요. 겨울 같은 데 어떻게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더울 때도 저 마트 같은 데라든가 관공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울 때도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적절하게 조우를 잘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 관공서라고 하죠. 그래서 해자 주거래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과 사오미 여름의 조우의 그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봄은 어떻게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 좀 바람이 많이 불긴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떻게 돼요? 서늘하죠. 오히려 가을 같은 때는 조우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더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때는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맞으면서, 그죠?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절인데, 조우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봄, 가을이 아니라 겨울과 여름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우용신법이 왜 필요하느냐? 4월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5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고 조우의 개념이 필요했죠.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다. 이 왕한 일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억눌러 줘야 된다. 억부용신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날씨가 뜨겁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뜨거운 날씨는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병화가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천지상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자, 왕한 것은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억제해 줘야 된다. 자, 병화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것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왕한 병화를 억제시켜주는 것 임수가 있어도 좋겠고요. 뭐 개수가 있어도 좋을 것입니다. 두 개를 한번 더 써놔보죠. 개수.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봤을 때는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거 전체를 다 볼게요. 이거 관살혼잡이 되죠. 관살혼잡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관살혼잡이 되니까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좋다라고 는 오히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개수로서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조후의 용도로. 그 다음에 임수로서는 어떻게 돼요? 병화를 수보양광 수보양광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수는 물론 개수에 비해서 그 조우하는 용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임수 자체도 조우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는 있어요. 조후 여기서 말하는 조후하는 용도는 있겠지만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용도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5월에 태어나서 수가 필요한 것은 임계수가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왕한데 수는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화에 물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약한 수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할 때는 7살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조후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수보양광 해야 되고요. 수가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보는 관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고요. 격으로 놓고 보면 걸록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물론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아니라 부토가 있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사중부터는 그래도 격으로 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식신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화토가 같이 왕하죠. 이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약간 회귀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으니까 매우 왕하다. 자, 매우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가 있어서 일간을 수보양광하고 조우해야 된다.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조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절대적 용신으로 치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해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사중병화 뭐 이런 것들이 사화도 깨지겠지만 어떻게 돼요? 해중의 임수도 같이 깨진다. 이거를 서로 양상한다. 서로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한자가 있나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이거죠. 이거요. 서로 둘 다 두 양자, 상할 상자 두 개가 모두 같이 깨진다, 양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용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간도 원령도 좀 타격을 보게 되니까 일간이 좀 약해질 것 같은데 일지를 보게 되면 오늘의 병인일지가 되죠. 병인일지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사해충이 돼서 병화가 약해질 것 같은데 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 병화가 다시 장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활관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4월에 인을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이 그냥 왕한 것으로 아직 기세가 여전히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병화일간이 두 기토 상관이죠. 예,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사해충이 된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한
상황에서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왕한 병화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한다. 그래서 이 기토가 있는 것은 나쁘진 않는데 기토가 병화를 회기무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무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에 비해서 기토가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낫긴 한다 하더라도 그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그래도 완전 먹구름은 아니더라도 희뿌연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의 빛이 이렇게 가리는 것 그것은 뭐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왕한 일가를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수로서 임수나 개수로서 수보양강하거나 일간인이 왕한 것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좋긴 한데 이렇게 사이충이 돼서 깨져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토가 청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병화일간을 기토가 설계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생시에 따라서는 또 요 국세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화일간이 자시를 보게 되면 반드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화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화왕절인 4월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든 병화 왕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사이충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겨울이 되거나 뭐 봄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약간 먹구름께서 약간은 기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자수 같은 경우는 그냥 뜨거운 기운을 약간 식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자수는 크게 뭐 해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우하는 그런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해충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4월은 병화뿐만 아니라 무토도 왕하게 되죠. 무토도 그 다음에 인을 보게 되면 병화도 장생이지만 중요한 건 무토도 장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병화가 왕해진다, 세력을 얻는다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무토가 인의 장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무토가 인을 봐도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장생이고요. 장생에서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경금이 4를 봐서 장생에 해당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죠. 경금이 4월에 태어나서 4월을 보게 되면 사중 경금이 장생인데 화가 왕에서 경금이 조금 뭐라 그럴까? 활동을 못하죠. 자, 무토가 인을 보게 돼도 장생인데 무토를 파는 간목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활동을 잘 못하는데 원령 자체가 화항절이라고 하면 무토가 세력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병화를 회강시켜 주죠. 기토에 비해서 무토는 병화를 회강하는 그러한 해가 기토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이러한 무토는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놓고 보겠고요. 무토가 병화를 회강한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회기무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시가 무자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술시 여기 나와 있죠. 무술시 없는 생시를 가지고 사주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자는 그래도 관살이죠. 그다음에 무토가 인사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 자에는 뿌리를 안 되는데 무술시가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뿌리를 다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무자시의 무토보다는 어떻게 돼요? 무술시의 무토는 한 두세 배는 더 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화를 회귀무광하는 그런 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제해 줘야 된다. 근데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제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어서 공력은 좀 떨어지겠고요. 자, 아무리 사회충이 됐다 하더라도 화왕절에 목은 어떻게 돼요? 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목분비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인시를 한번 보죠. 경인시를 보게 되면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인을 보게 되고 다시 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주가 많이 좀 조열해진다라고 듣고 볼 수가 있어요. 조열. 그래서
충분한 화가 있어서 조열한 것을 어떻게 돼요? 조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해수가 여기서 깨져 있는 것이 좀 문제죠. 뭐 깨져 있다라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건 아니고, 부득이 깨진 쪽박이라도 써야 된다. 해중의 임수를 쓸 수는 있다. 경금이 수출한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천간으로 보게 되면 상관이 생재하는 상관생재가 되겠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상관생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중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깨졌다는 게 문제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수가 와야지만 사주국세가 조열해지지 않고요, 마르지 않고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월 5월의 인목은 어떻게 돼요? 목 자체는 해중 일목은 승목이라 하더라도 인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른 목이잖아요. 그래서 수기가 없으면 한여름에 물기가 없으면 나무가 다 말라 죽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주는 경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죠? 수기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자, 갑오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월에 오시죠. 자, 이거는 인오 반합 회국합니다. 인오 반합 회국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화가 더 치열해지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목은 목분비회한다 그랬죠. 목분비회. 목이 불이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일간은 오를 보게 되면, 오는 어떻게 돼요? 병화일간은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그래서 4월에 인오가 합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도과가 됩니다. 양인도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수가 있고 오중 정화가 양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인가살로도 볼 수가 있는데, 사해충이 돼가지고 사주가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화는 왕하고 수기가 약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이 토로서 왕화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수기가 들어와서 사주 전반을 조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